네, 2021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39번째. 민간 합작 좋아하시네.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유동규를 중심으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그간의 취재를 토대로 화천대유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 때문에 뭉쳤다가 동 때문에 배신당한 이재명 부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술해죄, 부정처사 및 술해 약속 등의 혐의로 유동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은 A4 용지 8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2010년 대장동 공영개발 주장하면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죠. 그때 리버델링 조합장 하던 유동규 씨가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해주고 인수위에 참여했다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됩니다. 이 대장동 개발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강길 씨가 대장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고 C7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민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성남에서는 LH 중심으로 공영 개발을 하자고 맞서고 있었고 LH로 가고 있었죠. 이강길 씨가 이제 민간으로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이강길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남욱 씨하고 정영학 씨한테 이 사업권이 넘어갑니다. 두 사람은 판교 PFV를 만들어서 다시 민간 주도를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김만배 씨한테 넘어가는 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큰 구름입니다. 이 유동규 씨는 이제 처음에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갔는데 2011년 8월 달에 대장동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6일 매일경제 또 5월 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간 공동개발 해서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씨는 공영개발 했으니까 둘이 싸우거나 이재명 씨가 해임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왜 가장 중요한 의혹이죠. 그때 남욱은 속으로 좋다라고 호응을 했겠죠. 그리고 2012년 8월 28일 최영길 씨가 성남시 의장에 당선이 되죠. 원래는 그때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누굴 정한 후보가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 이 사람을 지원하고 새누리당에서 반란파가 생기면서 왜 반란이 생겼는지는 뭐 짐작하시겠죠. 당이 민주통합당 시장이 됐는데 의회는 반대니까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민주통합당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새누리당 사람이 최영길 씨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는 시장과 의장이 같은 단 소송이 되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민간 합작으로 개발하려면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게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이나 관리하는 거니까 공사 일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쭉쭉 추진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최영길 성남시 의장을 통해서 유동규는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해왔죠. 이때는 남욱 씨는 이제 C7에 고용돼서 한 걸로 자문위원으로 했었는데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민간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2월에 최영길 씨가 이끄는 성남시 의회는 성남도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배반이 일어났다는 거죠. 최영길 의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에서 2명이 이쪽으로 감으로 해서 공사가 설립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요.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온 데는 결정적으로 정영학 씨 녹음 파일이 큰 역할을 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남욱 씨도 녹음 파일을 갖고 왔습니다. 이 녹음 때문에 검찰도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남욱 씨의 녹음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녹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학 씨는 2019년, 2020년 사이에 녹음한 걸로 되어 있죠. 이러한 남욱 씨의 녹음 파일, 그러니까 남욱 씨가 한 걸 보고 정영학 씨가 따라했겠죠. 둘이 사업을 같이 했으니까. 이 남욱 씨 녹음 파일에는 이 성남시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성남도계공 만들자는 통과시킨 다음 한 달 지난 2013년 3월 달에 유동규가 남욱 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2주 안에 그리고 3억 원을 날 주라. 그 유동규 씨는 광주 대동고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죠. 그의 고등학교 후배가 정영학 씨입니다. 그리고 남욱 씨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유동규 씨는 자기 후배인 정영학 씨랑 비슷하니까 자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대장동 개발을 3억 원을 2주 안에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민간 개발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죠. 민간 개발 열어줄 테니 대가를 내놔라 그런 겁니다. 민간 합작 개발로 하지만 결국은 민간 개발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남욱 씨는 대장동 개발을 함께 추진해 온 사람이 정영학 씨고 또 정재창 씨가 또 과거에 위례 개발을 같이 했었죠. 근데 그도 사실은 정재창 씨도 대장동 개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갖고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총 3억 5,200만 원을 만들어갖고 강남에 있는 강남의 룸사롱과 일식집 등에서 4월과 5월, 8월 사이에 3억 5,200만 원을 현금을 유동규에 전달했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돈을 정재찬 씨가 사진으로 찍어 놨다는 겁니다. 그는 위례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유동규 씨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조사가 안 됐는데, 유동규와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를 믿지 못하겠다고 찍어 놨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 3억 5,200만 원 줬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꾼들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약점을 잡아놓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대장동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정재창 씨는 바로 이 사진을 토대로 남욱하고 정영학 씨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각각 60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욱하고 정영학 씨는 천화동인 주주로서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 정영학 씨한테는 30억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지난 7월인가 올해 중에 제기했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지금 정재창 씨가 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안 돼서 저도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아직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자, 2013년 9월 달에 성남 도계공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성남 도계공이 그 다음에 2014년 1월 달에 시설공단을 흡수해갖고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2014년 7월 달에 머니투데이의 기자인 김만배 씨가 참여합니다. 저는 김만배 씨가 기자 출신인 게 굉장히 유감인데 기자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부동산 업자를 했다는 게 참 이게 부끄럽고 왜 우리 민원련 그동안 뭐 채널A나 TV조선이 한 거에 대해서 시비 잘 걸던 민원련은 기자가 이렇게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말도 안 하나요? 응? 기자 앞에도 가만히 있고 또 뭐야 그 언노련? 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요? 아마 조준동 기자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세상 죽일지 덤벼들 겁니다. 참 비겁한 언노련, 민원련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가 참여하는데 근데 이 김만배 씨는 어떤 일을 하면서 참여하는가 하면요. 판교 PFV에 80억 원을 돈을 넣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강길 씨가 대장 AMC 또는 C7을 만들어 하다가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니까 남욱 씨하고 정영학 씨가 만든 판교 PFV로 넘어가죠. 근데 이런 판교 PFV의 사업에 사업권을 사는 거죠. 네. 남욱 씨, 정영학 씨가 해온 거를 80억 주고 사들인 거죠. 이 돈을 누가 냈을까요? 이번에 50억씩 주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모 언론사 대표인 H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따놓고 얘기하는데 중앙일보의 홍 회장은 아닙니다. 홍성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왜 김만배라는 사람은 계속 기자 타이틀을 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회사의 오너는 뭐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교 PF의 사업권을 사오면서 그때부터는 김만배가 주도하게 되고 정영학과 남욱은 배당만 받을 수 있는 천화동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김만배는 유동규랑 짝짝꿍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판교 PFF 이전에는 대장 AMC잖아요. 이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한번 설명드렸죠. 1,800억 원을 돈을 빌려갖고 그걸로 땅을 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저축은행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돈 돌려달라고 해서 1,800원 돌려달라는 기한 이익 상실, 기한 내 이익을 뭐 이런 조건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판교 PF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김만배가 80억 투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만배 구속을 지난번에 노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켜봐야 돼요. 이건 언론이 개입된 큰 비리 사건일 수 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간의 밀약이 있었나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유동규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화천대유의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에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해놨습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2014년 11월 성남 도계공에서 전략사업팀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자기네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대장동 사업을 밀어붙이게 되죠. 이들이 성남도계공에서 유동규의 측근으로 활동합니다. 그럴 때쯤에 성남도계공은 이재명이가 결국 한 거죠. 원래 있던 황모라고 하는 사장을 해임하고 유동규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앉힙니다. 이때 이제 유동규는 기획본부장인데 이 개발 사업을 개발본부가 해야 되는데 기획본부로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개발 도계공 실무진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 그랬더니 그걸 못 넣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공고지필서를 만들고, 이게 제가 어제 며칠 설명한 대로 뭐 말이 꼬여서 장난치게 돼 있죠. 그리고 공고를 내게 돼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을 할 때,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 정민영 씨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하죠.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하게 하죠. 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2015년 이제 저 뽑아갖고 난 다음에 2015년 6월 15일부터 21일 사이 성남도계공은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목적법인 대장동 개발하기 위한 법인을 만듭니다. 이때 또 다시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남도계공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인데, 민간이 이익이 가는 건데, 이게 성남도계공 이사회가 승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중인데 그거를 조기 폐쇄하자, 경제성 자료 조작해서 그렇게 할 때 한수원 이사회가 승인하죠. 그것처럼 엉터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유동규는 화천대유가 배당금도 받죠. 배당금 보통 주기 때문에 많이 받게 돼 있죠. 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는 걸 유동규는 알았다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근데 성남도계공의 수익은 1822억 원으로 제약해버리고 나머지 배당은 4040억 원인데 그거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대공원에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추가로 5개 블록은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한테 가서 화천대유가 3개 필지는 팔아먹고 2개 필지는 직접 지어서 분양하게 해서 3천억? 모르겠어요. 3천억이 뭡니까? 한 5천억 이상 이익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화천대유가 떼돈을 벌었으니까 700억 원을 사후뇌물로 받기로 했다라고 검찰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동 개발이 완료된 것이 2010년쯤이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2010년 10월 30일 성남 분당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문제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누구냐? 유동규와 그의 카운터 파트너인 김만배가 만납니다. 노래방이 옛날엔 다방이었고 그 다음에 일식집이었고 했는데 노래방이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고 논의하기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폐쇄돼 있고 뭐 옆에 시끄러우니까 뭔 얘기해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동규가 그동안에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라고 하니까 김만배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정도를 지급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추정이 2020년 12월에 이제 유동규가 경기관광부서 사장을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돈 받으려고 그랬겠죠. 이제 돈 받고 이제 더 이상 공직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먹튀하자는 것이었겠죠. 그럼 뭐예요? 이재명 씨는 유동규한테 이용당한 거죠. 자기 지지해주니까 좋았는데 유동규가 원한 건 돈이었네요. 지금 이재명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배신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했네요. 이재명의 배신감이 클까? 유동규가 지금 와서 자기를 이렇게 욕하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이 클까? 이 배신감 때문에 뜻밖의 폭로들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시죠. 유동규는 이미 본인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젖은 몸이죠. 젖은 사람이 뭘 비를 두려워하겠어요. 이제 많은 걸 터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씨는 국감에서 크크크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2021년 2월 올해부터입니다. 2월 22일부터 4월 사이에 또다시 유동규하고 김만배는 만났다고 검찰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700억 주기로 했는데 거기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그냥 죽으면 걸리는데 세금을 다 내고 걸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합법이 될 수 있는 세탁 방법이라고. 그래서 경비와 뭐 이거 빼면 428억 원을 주겠다. 어휴, 428억도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어떻게 돈을 전달할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성남도계공에 있을 때 하도 설치는 탑이니까 성이 유씨니까 넘버원 유원이라고 별명을 불렸던 모양이죠. 저도 조직생활 하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별명 붙이는데, 예, 그런 별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원을 따서 유원홀딩스를 차리면은 그 주식을 김만배가 고가에 매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 매수해 주고
세금 내고 400매덕에 가도록 하자. 두 번째 방안은 천화동인 1호, 뭐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1208억 원을 배당받으니까 그 중에서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 세금 빼고 400매덕을 유동규가 배당을 박제하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나왔고, 또 하나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을 받아서 세금 때문에 400 얼마죠. 그걸 유동규에 전달하는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는 남욱인데 남욱이가 천화동인 1호 주식을 실소유주는 나다라고 주장해서 명예실탁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은 그 돈을 받죠. 그리고 그거를 유동규에게 세금 띄고 400을 주는 방향을 뭐 이렇게 논의를 했답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뭘 할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정민 기자의 보도가 있고 정의학이 신고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폭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씨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버린 거죠. 검찰은 이제 700억 원을 사후 뇌물죄로 보고 이제 유동규를 기소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측 변호인은 유동규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체육된 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 위례 사업을 했다가 정재창 씨한테 호되게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을 냈던 것 같은데 3억 원 사진 찍혀갖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동에서 700을 내놨다고 하는 거는 검찰이고 그래서 못했다는 게 변호인의 시각 같습니다. 대장동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가 수백억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 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좀 이렇게 빈약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10월 3일 구속됐을 때 실제 심사 받았잖아요. 그때 변호인 측은 700억은 유동규가 김 씨와 대화할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딱 잡아댔었는데 이제는 남욱 녹음 파일까지 나오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했는데 문제는 유동규한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검찰 이미 수사팀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특검 얘기가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김호수의 검찰 그는 지뢰를 밟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 봐주기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때 민주당이 분당이 됐고 폭파되고요. 그리고 잘못되면 제가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어제 방송했는데 특정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소지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그 사람의 신병 확보하는 쪽 쭉쭉 가버리면 되는데 배임을 벌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로 갈 수 있는 수사를 차단해 버렸죠, 검찰이. 이것 때문에 검찰도 폭망하고 특정 정당도 거의 폭파되는 수준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정영학도 녹음했고 남욱도 녹음했습니다. 왜 녹음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었던 거죠. 돈을 벌 때만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정영학 씨하고 남욱 씨는 나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누구한테 맞습니까? 뺨을 맞았다 그랬죠. 유동규한테 맞았죠. 2019년. 그러면서 이제 정영학 씨도 녹음했다 그랬고. 김만배는 2019년 측근들한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할 수 있다. 왜? 부산저축은행 터지니까 이강길 씨도 조사받았고 또 그 후에 대장동 로비 사건 터지니까 남욱도 조사받았으니까 자기라고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대책할 리 없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때 김만배는 유동규가 돈 달라는 게 있으니까 그는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일이 잘못돼 감옥 간다면 유동규가 1번, 남욱이 2번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는 김만배를 비난합니다. 그는 진실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활용하려는 말을 하고 다녀 연락을 끊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럼 돈은 필요했던 모양이죠. 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남욱도 자기 살려고 녹음하고 정영학도 하고 이재명도 유동규를 시도하고 유동규도 누구도 못 믿고 그럼 서로가 안 믿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 겁쟁이 게임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씨가 피해갈 수 있다고요.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바람처럼 그물을 빠져나가는데 바람도요 워낙 큰 바람이면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도 휘청휘청 태풍 불면요 휘청휘청합니다. 그때 아마 그물이 크으 하고 웃을 겁니다. 이겁니다. 이제 몇 가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돈 때문에 뭉쳤다가 돈 때문에 배신하는 그 사이클 속에 이재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살아나온다? 어려운 겁니다. 민간합작 좋아하시네. 이재명, 당신은 이용당한 거야.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